이 브랜치 개념으로서 이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대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것보다는 우선은 인원을 빨리 받아야 된다. 또 뭐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좀 이제 교육자로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떤 좀 경제적인 관념이나 정책적인 관념 형태로서 이것이 좀 발전하다 보니까 이것이 분교인지 캠퍼스인지에 대한 구분보다는 우선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컸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인제 국내에 있어서의 대학의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서부터 좀 파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제 뭐 인제 뒷부분에 말씀드릴 부분 자체가 지금 이제 대구대학교 우리 그 교수님, 아이고 여기 인제 김재현 교수님, 요 김재현 교수님 논문을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물론 이제 그런 히스토리 자체를 좀 길게 뭐 이렇게 말씀 주신 건 아닌데 전체적인 우리 대학의 국내 대학에 있어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집약해서 정리를 잘 해 주셨어요. 이게 지금 2021 년도, 22 년도 논문도 있긴 있는데 23 년도 논문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좀 그 국내외에 있어서의 그 해외 대학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 대학의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지향해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런 좀 가장 기본적인 지침서를 좀 이론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 주신 논문이기 때문에 요 논문은 한번 좀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요건 좀 제가 좀 같이 좀 첨부를 좀 해 드렸고요. 어 그래서 인제 고렇게 쪼끔 이제 국내 거를 그렇게 좀 보다 보니까 '그러면 외국은 어떻게 됐지?'라고 하는 게 좀 이제 궁금해져서 외국 거의 논문들을 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요 사이트를 이제 좀 발견하게 된 거고요. 요게 인제 매년 요게 그 뭐죠? 더 크로스 보더 에듀케이션 리서치 팀이라고 해서 씨버트라고 하는 부분에 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요렇게 첫 페이지가 요렇게 딱 떠요. 요게 딱 떠서 이게 인제 아마 매년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아마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에 대한 신뢰도라고 하는 부분은 쪼끔 논란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기관들마다 좀 차이가 좀 있어서 지금 이게 2023 년도를 기준으로 인제 아마 조만간에 또 인제 업데이트를 할 거는 같은데 지금 이게 2023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는 333 개에 있어서의 브랜치들이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요게 독일에 있어서의 또 다른 기관이 또 하나 있어요, 논문을 찾아보니까. 거기는 400 몇 개로 또 이렇게 또 정리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도 브랜치의 개념을 제가 볼 때 인제 커뮤니티 그 중심에 있어서의 그런 뭐 작은 대학들 뭐 요런 것들도 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대학이라든가 이런 컬리지 개념들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거를 집어넣냐 안 넣냐의 쪽으로는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요 기관에서 한 거는 제가 좀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이름이 있는 우리가 좀 대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학들의 목록만 좀 추려 놓은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예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요 브랜치 관련된 대학들의 목록들을 굉장히 잘 정리를 했고요. 제가 그걸 바탕으로 밑에 인제 네트워크 좀 그림도 좀 그려는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전 세계적인 지금 캠퍼스들이 지금 여기 홈 컨트리라고 하는 거는 39 개의 국가에서 브랜치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인제 저기 어떻게 보면 선진국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9 개의 국가들이 지금 대학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여기엔 대한민국도 있습니다. 3 개인가?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3 개인가 해서 아직 우리는 활성화가 아직 안 됐고요. 지금 왜냐하면 대학이 지금 중내산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국내 자체가. 그래서 아직은 인제 국제적으로 좀 나가는 부분 자체 우리나라는 좀 그 브랜치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고요. 아무튼 요게 아무튼 끼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83 개의 국가가 이제 받는 국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유치하는 그런 국가들이 83 개의 국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58 개의 캠퍼스가 2023년 기준으로 문을 닫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저기 좀 논의가 좀 돼 있는 논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인제 인터내셔널 캠퍼스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인제 투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학을 만든다 그러면 교직원도 뽑아야 되고 교수도 뽑아야 되고 다 뽑아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학생이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 가지의 리스크들이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인제 '국제 캠퍼스를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적인 결정 자체를 그렇게 쉽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러 논문들에서 좀 얘기하는 부분 자체는 이것을 좀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좀 대학하고 비즈니스에 있어서 산업적인 측면하고 좀 우리가 좀 비교해서 좀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인제 어떤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 있어서 브랜치를 만들어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인제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실패 확률이 한 50%를 넘는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업이 들어와서 망할 수 있는 확률은 되게 높아요. 근데 학교가 들어와서 망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쉬운 8 개라고는 했지만 이게 전체 브랜치들 중에서 한 10 에서 15% 정도의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리스크는 좀 많이 있긴 있지만 인터내셔널 캠퍼스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망할 수 있을 확률 자체는 그냥 비즈니스 어떤 그런 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위험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 라는 논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직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뭐 단기적인 성과 중심이 아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만 딱 형성이 되면 대학은 언제든지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단지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만 너무 볼 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그 사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있어서 이 대학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좀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고런 논의들이 좀 어 그리고 트리플 헬릭스 그 저널에서도 좀 있었고 사실은. 그래서 근데 우선 뭐 트리플 헬릭스는 앞에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미국을 중심으로 이것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의 논의도 있었고 실제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혁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할 때 '대학이 항상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물론 연구자들이 다 이쪽 방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굉장히 강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요렇게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인제 어떻게 보면 브랜치를 만들어 나는 국가들 보면 미국이 84 개로 압도적입니다. 왜냐하면 대학 수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나가는 대학의 수 자체도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다음이 영국입니다. 그래서 46 개. 그리고 거의 반등으로 뚝 떨어지죠. 그다음에 프랑스가 38 개. 그다음에 러시아가 39 개. 이게 예전에 우리가 공산주의랑 자본주의랑 이게 나눠져 있을 때 고거의 역사적인 맥락하고도 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의 영향력도 그 주변 국가들 사이에 굉장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호주. 호주도 좀 예상외로 호주에서도 굉장히 많은 브랜치를 지금 내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거를 유치하고 있는 부분의 국가들을 보시면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러니까 이게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여러 분쟁도 좀 이제 있을 어떤 소지도 있긴 있습니다만 함부로 못 건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미국의 대학들이 여기 지금 나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민간에 있어서의 교류 자체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그러니까 좀 저기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고런 측면에서 중국이 굉장히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UAE 아랍 쪽 국가들이 좀 많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같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다음에 카타르.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인제 브랜치를 많이 받고 있는 국가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공통점들을 요렇게 좀 보시면 굉장히 미래 산업 중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성장 동력으로 선언한 국가들이 브랜치를 많이 받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고런 형성들하고 좀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트리플 헬릭스 논의에 있어서의 대학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현상적으로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좀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제 실제적으로 그 엑셀 파일이 좀 있길래 제가 그냥 한번 그려 본 겁니다, 요거 자체가. 그래서 인제 인티그리라고 하는 건 인제 유치하는 거죠. 유치하는 거에서 인제 제일 많이 유치한 걸 보면 이제 차이나가 여기 크게 있고요. 차이나가 있고 싱가포르이 있고 말레이시아에서 여기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요렇게 포진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인제 그 아랍 국가들이 있는데 여기는 저기 영국이 있어요, 영국이. 그러니까 이건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유럽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제 프랑스가 또 있고요. 그래서 요쪽이 인제 아랍권, 유럽권들이 요렇게 좀 포진되어 있고 여기가 인제 러시아권입니다, 러시아. 러시아에 있어서의 그런 권역이 있고 미국은 압도적으로 여기서 계속 뿌려대고 있고요. 요건 인제 반대로 뿌리는 국가인데 압도적으로 지금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브랜치들을 내보내고 있고 영국이 위에서 인제 지역적인 부분의 카테고리 그러니까 저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좀 가리지 않는 특성이 좀 있어요. 물론 이 부분들이 좀 이제 아시아 쪽 국가 계열들이 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으나 지역은 그렇게 크게 많이 가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영국이나 프랑스 쪽을 좀 보시게 되면 여기 인제 아랍 쪽 국가들 고 근방의 국가들로 좀 많이 좀 나가는 고런 형상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는 지역적 카테고리, 역사적 카테고리에 좀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좀 주고 있지 않나 요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가 전체 지금 인터내셔널 브랜치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좀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지금 우리 쪽이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이게 지금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 암울한 분위기의 대학의 기능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생존에 지금 너무 급급한 상황으로 좀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세상은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쪼끔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국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터내셔널 캠퍼스 물론 이걸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닌데 이런 필요성도 분명히 지금 K 컬처라든가 어떤 K-팝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인제 K가 붙는 부분들에 있어 영향력이 좀 확장되고 있는 요 상황에서 우리의 교육 시스템, 특히 고등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도 좀 국제적으로 쪼끔 우리가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 데이터를 보면서 쪼끔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 왜 우리는 왜 이렇지?'라고 했을 때 인제 제가 논문을 찾아보다가 인제 김재윤 교수님 요 논문을 좀 발견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김재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인제 논문 내용들이 좀 인제 상당 좀 긴 편이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인제 딱 주안점을 좀 보자면 김재윤 교수님이 보는 문제 의식은 대학은 지금까지 '대학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목표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대학은 국가 정책에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애들 많이 받아 그러면 받고 애들 그만 받고 저쪽으로 뿌려 그러면 또 뿌리고 지방에 지어 하면 짓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뭘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애매해졌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국연구재단에서 주는 프로젝트에 너무 연연해하고 있고 교육부의 한마디에 벌벌벌 떨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학의 자립성이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의식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거죠. 특히 이다음에 인제 국가 정책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도 대학을 단지 산업 인력을 만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부생들 지금 많이 그냥 저기 대기업에 많이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형태밖에는 지금 계속 그쵸.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죠. 그래서 지금 이공계 중심 뭐 사실 의사들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대학을 산업 인력을 자꾸 육성하는 굉장히 80 년대 마인드로 지금 대학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굉장히 좀 마음 아픈 거고 그러니까 대학 자체도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정책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도 지금 시대가 이렇게 지식 산업의 시대로 좀 바뀌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어 우리가 지금 바로 그 산업 인력의 육성이고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밖에는 대학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김지영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본부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해 갈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국가 정책적인 차원이라든가 방법을 함께 논의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시는 고런 논문이었고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논문 읽고 이게 감명받긴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좀 이게 고개를 계속 끄덕이면서 좀 봤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요걸 좀 보시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갖고 있는 이 대학 교육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대학 교육이 단지 단기 성과 특히 기업적 마인드로서 대학을 운영하면 결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김재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교육은 목표가 너무 뚜렷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모호해서도 안 되지만 장기적인 부분의 비전을 가지고 인재를 양성하고 육성하는 차원이어야지 그것이 단지 기업의 산업 인력을 육성하는 차원에 있어서의 단기적인 목표 그다음에 1 등급 애들을 받아야 돼, 2 등급 애들 받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냥 애들 그냥 저기 줄 세우기 형태의 대학이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학을 보다 더 특화시키고 그것이 지역을 특화시키고 그것이 나아가서 국가에 있어서의 경제와 산업 시스템 자체를 보다 혁신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좀 구심점이 그렇게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좀 강력히 주장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 교수가 된 마당에 쪼끔 이제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컸었는데 이 논문을 보면서 이게 참 저도 이게 대학 교수로서 어떠한 고민을 지금까지 하면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좀 반성을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그런 논문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